이번 주는요, 삼성전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그 힘 덕분에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플러스 1.70% 상승을 했고요. 네, 드디어 2,8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2,806.8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요, 약간 좀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플러스 0.60 플러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928.68포인트, 좀 아쉽죠? 그런데 이렇게 이 코스피 지수는 강하게 상승하는데 코스닥 지수는 조금 주춤합니다. 특히 이제 한 주간의 상승률로 봤을 때 코스피는 플러스 1.25%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1.96%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일단은 코스닥 쪽에 개인의 매도세가 강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인해서 이 코스닥 쪽에 개인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들은 코스피 쪽을 강하게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배당 이슈 때문에 그렇죠. 28일까지 매수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은 이 배당을 받기 위한 강한 매수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 네, 뭐 삼성전자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연말에 북클로징을 하면서 거의 한국 주식을 강하게 매수를 안 하는데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을 한다는 그런 이슈 때문에 외국인들도 코스피 시장에서 그 삼성전자의 매수세에 강하게 들어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를 매수한 이유를 조금 이따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요.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파운드리 업황 호조와 그다음에 이제 특별 배당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디램 가격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죠. 또 한 가지 이건희 회장께서 일단은 돌아가셨는데 이제 거기에 부분에 있어서 상속세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11조 366억 원. 네. 이렇게 해서 상속세가 확정이 되었는데 아직 뭐 부동산이나 채권 부분까지 합친다면은 조금 더 상속세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식 쪽의 상속세는 이렇게 확정이 되었고요. 삼성 계열사 같이 배당 이슈가 좀 남아있죠. 그래서 삼성 계열사들도 같이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한 주 동안 JP모건 헬스케어 관련 바이오 종목들 오늘 이번에 이제 상승 종목도 있고 또 하락 종목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기술 이전과 임상 기대감으로 인해서 바이오 업종이 순환매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삼성전자의 영향이 코스피 지수에 무려 플러스 1.2%까지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외국인과 기관들이 강하게 매수를 했고요. 또 한 가지 개인들은 또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로 인해서 이 코스닥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넷째 주, 일단은 한국 주식의 많은 이슈, 그리고 이제 주가 상승 분위기가 이어졌죠. 그런데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또 LG그룹이 있었습니다. LG그룹은 이제 캐나다 마그나하고 이제 전기차 파워트레인, 이 관련된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그나하고 이 LG그룹의 결합, 아시다시피 마그나는 세계적인 3위에서 4위 정도 가는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LG그룹은 이렇게 그 전기차의 모터나 인버터 이런 쪽의 기술을 갖고 있고요. 마그나는 이런 그 LG전자의 전기 모터나 인버터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 또 LG전자는 마그나를 통해서 기존의 자동차 회사,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한테 안정적으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마련하게 되었죠. 그래서 두 그룹 간의 이렇게 합작법인 설립은 이 회사들이 이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그룹은 마그나를 통해서 향후 애플이 이제 2023년에서 2024년에 이제 애플카를 출시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이제
마그나를 통해서 애플에 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너지가 있고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LG그룹주들, LG전자, LG이노텍, LG 디스플레이 등 LG 그룹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LG이노텍이나 LG 디스플레이가 또 좀 낙폭을 또 강하게 상승했다가 또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와서 또 제자리로 돌아온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장 모멘텀을 지녔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일단은 2020년에는 부동산의 각종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감소한 영향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장을 주도하는 그런 예전에는 이제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워낙 개인들보다 돈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 두 메이저 세력 외국인과 기관들이 시장을 주도했는데요. 지금은 개인들도 예탁 자금이 61조를 보유하면서 아시다시피 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인들이 강하게 매수했다가 또 강하게 매도를 하는 코스닥 시장이 지금 개인들의 그 수급에 영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이 개인들의 매도세는 이제 뭐 거의 끝났죠. 네, 올해 말까지 개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8일, 29일, 30일 해서 개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해질 것 같고요. 하지만은 1월 2일부터는 다시 개인들이 강하게 또 매수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 뭐 1월 3일부터 강하게 매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대규모 해외 수주 소식이 이번에 또 건설주들을 또 끌어올렸습니다. 주택 공급 기대감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건설 및 건설 자재 업종이 그래서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저는 이제 건조중, 건설, 조선, 중국 관련주 이렇게 건조중 섹터가 내년에는 좀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섹터로 보고 있는데 이 건설주들은 지금 이제 해외에서 낭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수주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제3 신도시 뭐 착공이나 또는 분양 이슈가 좀 부각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교체되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규모 이제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런 영향에 의해서 건설 관련주들, 그다음에 건자재 관련주들은 내년에 꼭 한번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또 낭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해외에서 낭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증시 떨어질 듯 하면서 또 올라가고 또 조정 나올 듯 하면서 올라가고 계속해서 업종 간의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낭보는 글로벌 OTT 업체, 한국의 컨텐츠 드라마 업체들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이렇게 지금 현재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 OTT 업체 넷플릭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중국의 아이치, 이렇게 또 우리나라에 또 쿠팡 플레이도 있죠. 이렇게 그 글로벌 OTT 업체 또 한국의 OTT 업체들이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영화를 그냥 극장이 아닌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해외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스위트홈이 글로벌 탑 10 안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 스위트홈 같은 대작 드라마가 지금 해외 시장에서도 인지도를 높이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OTT 업체인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나 애플 TV나 한국의 드라마 제작사에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이런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을 꼭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주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을 하는데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기존에 이제 300원대 배당에다가 약 1,000원 정도를 더 준다고 특별 배당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아마 28일 월요일 날까지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은 이 특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싹쓸이하면서 무려 5.28%
77,800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성 일가의 상속세가 11조 366억, 네, 그리고 4,030원, 네, 끝자리까지. 그래서 이 삼성의 상속세는요, 네, 일단은 약 11조가 확정이 되었고요. 이걸 한 번에 낼 수 없지 않습니까? 연부 연납으로 해서 나누어서 이것을 낼 것 같습니다. 상속세를요.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번 주 삼성전자가 주인공이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들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들에게 환원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 3년 동안, 3개년 동안 아시다시피 배당이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성은 인정을 하지만은 배당이 좀 약해서 해외 기업들보다 약간 매력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지금 배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OECD 평균에서 저희가 배당 쪽에서는 제일 작고요. 또 아시아 평균 40%, 배당 수익률이 40%인데 아시아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배당 수익률이 31%로 아시아 국가에서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삼성이 축포를 쏘아 올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또 관심이 좀 점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특별배당 지급 가능성 여러분들 28일까지 보유하셔야 되고요. 29일은 배당락입니다. 네, 만약에 변동성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배당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29일 날 배당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눌림목에서 삼성전자를 공략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배당 받은 것보다 주가가 더 하락을 하게 되면은 또 여러분들 또 마음이 좀 불안하실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배당락 이후에 조금 눌림목 공략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좀 자존심이 그동안 상했습니다. 대만의 TSMC가 시가총액이 이미 삼성전자를 앞질러서 400조를 먼저 돌파를 했었는데요. 12월부터는 이 판세가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드디어 TSMC를 제쳤습니다. 뭐 TSMC는 이쪽에 그 파운드리 쪽인 그 안정적인 실적 때문에 멀티플을 적용을 받았는데요. 우리 삼성전자는 이런 이 디램 쪽에서도 엄청난 실적을 거두고 있고 스마트폰, 가전 쪽에서 세계 1위를 마크하고 있지만 파운드리 쪽이 약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실적 부분에서 TSMC한테 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SMC 주가가 높았는데요. 최근에는 TSMC를 약 5조 원 앞서면서 우리 삼성전자가 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가총액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는요.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업황이 동시에 개선될 전망이고요. 메모리 쪽은 뭐 아시다시피 디램 쪽이 현물가가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은 자율주행차나 전기차의 등장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호황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실적은 가파르게 내년에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가총액 400조 돌파의 핵심은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의 성장성입니다. 지금 TSMC를 따라잡고 있죠. TSMC가 물론 1등입니다. 자, 5나노 초미세 공정 기술력. 네, 이 기술력으로 인해서 퀄컴의 최신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의 GPU 이런 쪽에서 수주를 성공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엔비디아나 이 퀄컴 쪽은 TSMC가 담당을 했는데 삼성이 뺏어오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현재 이 파운드리 쪽에서는 TSMC가 55.6% 점유율, 삼성전자가 16.4%. 그런데요, 1등이 좀 불안한 겁니다. 추격하는 2등이 원래 이제 시장에서 오히려 더 관심을 받기 때문에 이 점유율의 격차가 얼만큼 좁혀지는지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파운드리 시장은 이제 치킨 게임이 끝났고요. TSMC하고 삼성전자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주가에 멀티플 받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2021년 5G 통신 장비,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쪽 때문에 그리고 전기차 네, 이런 쪽 때문에 팹리스 업체들의 주문이 지금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팹리스 업체들은 공장이 없지 않습니까? TSMC나 삼성전자에 아시다시피 이 주문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뭐 공장을 풀 가동해도 못 만들 정도로 지금 주문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실적도 좋아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2021년에도 주도주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2021년에는 네, D램 쪽도 삼성전자의 주가를 밀어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D램 현물가가 지금 3.45달러, 네, 11월 달 대비 무려 24.5% 상승을 했습니다. 즉 현물가가 바닥을 찍었는데 이제 턴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당초 예상보다 2개월에서 3개월이 더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의 반응도 역시 빠르게 증가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고 특별 배당 이슈로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괜찮다, 배당을 받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28일까지 매수하시고요. 나는 배당보다는 좀 안정성을 택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29일 배당락 이후를 공략의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램, 모바일 D램 수요 증가하고 있죠? 네. 5G 폰으로 교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야 지금 워낙 5G 폰으로 빨리 갈아탔지만 지금 미국, 유럽 아직도 4G 폰, 네, 3G 폰 쓰는 사람도 많고요. 지금 4G 폰에서 5G로 아직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5G 폰으로 넘어가려면 일단은 중계기, 네, 5G 관련된 통신 장비나 중계기가 교체돼야 되는데 아직 미국은 아시다시피 주파수 경매가 아직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주파수 경매 마무리되고 그리고 통신 장비, 네, 중계기 교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5G 폰이 본격적으로 팔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이 그 원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G 폰 교체 매수가 일어나면은 당연히 모바일 D램 수요도 증가하겠죠. 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집안에서 넷플릭스도 보시고, 네, 그리고 뭐 영화, 그리고 이제 줌을 통해서 또 화상 회의, 그리고 재택근무, 그리고 또 원격 수업,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구글과 아마존, 네, 또 택배도 많이 여러분들 온라인 쇼핑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막대한 데이터 때문에 아마존과 구글이 서버 D램 쪽에서 엄청나게 지금 재고가 감소하면서 서버 D램을 다시 발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버 D램 수요도 올해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또 서버 D램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D램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2020년 마지막 남은 4분기 실적은 약간 저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월까지의 D램 가격은 일단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12월 돼서 이제 반등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4분기, 네,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은 좀 저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D램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이 4분기 실적은 좀 저조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스마트폰 출하량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아이폰 12가 나오면서 이 아이폰 12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 폰 판매가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 또 환율이 또 가파르게 하락을 했었죠. 이런 모든 영향에 의해서 4분기 실적은 저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의 빌미가 된다면 이 4분기 실적이 발목을 살짝 잡을 수 있는데, 그런데 내년 성장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조정을 이용을 해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더 자세한 그 매수 포인트는 제가 이 방송 끝나고 10시 반에 이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네, 그때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와 그 IT 섹터, 소부장 쪽은요, 내년에도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을 주도할 만한 그런 주도 섹터, 그리고 종목, 그런 부분을
제가 이 방송 끝나고 10시 반에 자세히 콕콕콕 집어드리고요. 또 유튜브 박찬홍의 홍TV를 통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놨습니다. 배당을 얼마 정도 받을 건지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요. 유튜브에 박찬홍 홍TV 검색해서 한번 이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클릭하셔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박찬홍의 홍TV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3일 남았는데요. 그래도 이벤트가 존재합니다. 물론 이제 외국의 기관 투자자, 외국계 투자자들은 지금 북클로징을 한 상태입니다. 워낙 삼성전자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매수를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다음 주에는 그렇게 활발하게 시장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는 거 살짝 팔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유동성은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특징적인 부분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 다음 주에 28일까지 이 배당 기준일까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신다면 특별 배당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일 날은 배당락, 배당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유튜브 박찬홍의 홍TV에 자세히 말씀을 드려놨고요.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요. 경기도하고 국회하고 정부 2050,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 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이 탄소 도입세 관련된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탄소 관련주들,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 약간 속상하실 텐데요. 이날 아마 이 탄소세 관련주들, 아마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이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절감 정책 추진 방향,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풍력, 태양광 일부 종목들을 또 보셔야겠죠. 아무튼 탄소 배출권과 관련돼서 신재생에너지는 또 같이 가니까요. 탄소 배출권, 신재생에너지인 풍력, 태양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월요일,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시간으로요. 다음 주 이제 28일과 29일 그 사이에 아스트라제네카, 영국과 인도에서 이제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신 관련주 체크할 필요 있죠.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 뭐 대표적인 게 뭐 SK케미칼이랑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 의외로 많이 저는 지켜봤는데요. 이 방송 끝나고 10시 30분에 제가 이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들 공략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까지 개인의 양도세 회피 물량이 계속해서 좀 나올 것 같은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또 시장에서 또 방어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시장에 크게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또 코스닥 종목 중에서 신용 물량이 좀 많은 종목들, 그리고 개인의 매수세가 강해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약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과 외환시장 30일 날 폐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월요일 날 매매 좀 잘 하시고요. 또 29, 30일 날 좀 약간 보수적으로 취하신 다음에 새해에 다시 또 여러분들 또 재밌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경제TV 많이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